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모두가 잘 아시는 T.S. 엘리엇은 이 대서사시에서 사울은 잔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2014년 사울은 정말로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뀐 게 없는 똑같은 잔인한 사울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광화문 세멘트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 제정의 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우선 조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참사의 원인과 정부 대응 적정성을 진상규명 과제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이를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했습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사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삼국체계도 무너졌고 인원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주요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위를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처사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 안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원내 지도부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은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내용을 잘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차디찬 팽목항 앞바다에는 9분의 실종자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혈세 낭비와 공직 비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해외 자원개발 의혹에 관한 5인방의 국민 채택을 거부하고 있고 귀한 연장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증인 채택에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그저 신용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말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소위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과 함께 국정조사를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최민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석유공사 내부 문건에서는 청와대가 해외 자원개발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당이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해도 더 이상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여당이 국민을 편에서 전직 대통령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대타협 없는 일방적 몰아붙이기식 공무원연금 계획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병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를 또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몇 달 전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서 수년간 논의 끝에 연금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15년 동안이나 논의를 한 끝에 개혁이 완료됐습니다. 이렇듯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약속한 사회적 대타협의 원칙을 지키면서 또한 약속된 기일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8년 4월 3일 우리 역사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반세기 동안 진실은 은폐되었고 거짓의 역사가 진실을 덮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4.3 항쟁의 뜻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경고를 합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 불량유폐가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4.3 항쟁의 뜻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발언과 행동은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이상. 예, 다음은 강기정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대타협기구는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3년 동안 했던 일을 이번에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기한 부족으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하고 있지만은 이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하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5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데드라인 고집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대타협기구가 재정 추계 모형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 원칙에도 합의하고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도 합의하면서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남은 논의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10개 분야 33개 항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여율에 해당되는 알파, 지급률에 해당되는 베타만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경과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은 어떻게 할 거냐, 납부 기한은 얼마까지 할 것인가, 연금 동결을 어떻게 할 건가 등 결정하고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국민 대타협기구가 3년간의 일을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일했듯이 실무기구는 아까운 시간을 회비할 게 아니라 5월 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국회가 정한 시한과 또 국회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한만 관심 있고 사회적 합의, 약속은 지킬 의지와 노력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시한도 잘 지키고 사회적 합의도 분명히 지키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시한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면 지킬 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정부와 여당이 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세와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 핵심 업무가 정부와 여당이 4.29 재보궐선거 맞춤형 국민 속이기 행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월 중에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한이 3월 10일이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지금 4월 2일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일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나 그 결과가 심히 우려됩니다. 수천억을 들여 국세청에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3월을 넘겨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늦장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리뭉실한 자료로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소득 구간별 세부담 변동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상세 자료를 6일날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런 늦장 보고,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4.29 재보궐선거와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 선거용 연말정산 대응 아닌가 이런 의혹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경고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들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일부 고소득자들의 어떤 허점, 제도 허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4월에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 정산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정산 금액을 12개월로 분할 납부하고 분할 납부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연기하고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정산 금액을 12개월로 분할 납부하는 이런 방식도 폭탄 뒤로 돌리기 아닌가, 쪼개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역시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문제라든가 건보료 폭탄 쪼개기 문제 이런 것들이 보궐선거 대비용으로 조삼모사식 국가정책 아닌가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4.29 재보궐선거 맞춤형 국민 속이기라는 점이라면 우리 당에서는 4월 국회를 통해서 이런 소득세와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의 기본 책무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기정 의장님께서 끊임없는 정부 여당의 진정성 없는 잔머리 굴리기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수석 대표님. 네, 공무원연금 계획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대표 주대 회담 이후에 수차례 수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만 실무국유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공감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대타협 기구를 구성한 것도 야당이고 당사를 전구한 공무원 노조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를 이끄는 것도 야당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노조를 설득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여당은 실무기 활동 기간 명시만을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연금 계획을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치는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난 90일 동안 활동해온 대타협기구에 대한 성과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지난해 12월 23일 날 연금폐기 활동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서 여당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10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27일에는 개혁 고통을 분다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결단할 차례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새누리당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규백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백공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백공기 의원입니다. 내일 4월 3일이 향토 예비군의 날입니다. 예비군 상설 47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300만 예비군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비군의 날은 1.1 사태가 발생했던 1963년 4월에 최초로 창설하면서 향토 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통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어제 마침 저는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인지역 예비군 지휘관들이 초청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지휘관들의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열정과 그들만이 안고 있는 여러 애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역 복무 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예비전력의 일정 부분을 장비전력의 일정 부분을 예비전력으로 대처해야 하는 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군부제 개편과 연계하여 상비전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하되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 체계 개선과 무기 장비 및 전투 예비 물자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 예비군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지휘관들의 신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단일화와 정년 연정을 제도화하고 일부 예비군 훈련비 인상 등을 조치하였지만 전반적인 사회발전 추세에 맞추어 점진적 개선 요소가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행정구청의 통합방위지원본부 미편성, 예비군 전입자에 대한 개인 신상자료 미제공, 예비군 지휘관의 지휘활동비 현실화 등 제도적인 문제와 예비군 장비 물자 현대화와 훈련장 확보,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의 국방계획 계획에 보면 예비전력 정예화가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방계획 14, 30에 의해 예비전력 규모를 조정하고 정예화를 위해서는 예비전력 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서라도 제도 정비와 재정 수반 문제를 해결하는 여건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토 예비군 창설 47주년을 맞이하여 300만 예비군과 예비전력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부에서는 우리 예비전력이 2021년도 이후에는 현재 상비전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반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줄 것이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전정희 의원님까지 하시고 왼쪽으로 오겠습니다. 2015년이 시작되자마자 한중 FTA와 한 베트남 FTA의 가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과 베트남 시장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한중 FTA 주원리 및 탄소 섬유 분야는 매우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귀금속 분야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제조 분야이고 탄소 섬유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제조 분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17 내지 35%의 현행 관세를 10 내지 15%로 낮출 뿐이고 12개 품목군에 대해선 아예 양허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 백금 제품 일부만 5 내지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할 뿐 대부분의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주얼리 분야가 향후 중국 시장에 새로운 제품 그리고 한류를 등에 업고 다양한 제품군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번 한중 FTA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35%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소 섬유의 경우에 중국 탄소 섬유 시장은
우리나라의 3배 이상 규모이며 매년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탄소 섬유 제품은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7.5%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다 내주고 뭘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중 FTA가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을 통해서 경제 발전과 GDP 증가에 이바지하고 특히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이런 협상 결과를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 전에 재협상에 준하는 재조정 그리고 면밀한 피해 대책을 세워 제출하지 않는다면 한중 FTA에 대한 비준 등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남인순 의원님. 건강보험료 정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정산결과 환급을 받는 경우보다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할 정산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돼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료 불평등한 부가치액의 개편 중단 논란으로 국민적인 비판이 거센 가운데 4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과 서민중세 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한 주제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가 사이구 제목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샌들식 임시 방편 조치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총 정산 보상의 61.9%인 761만 명이 1조 9,226억 원을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분노를 하시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단연연도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꼬박꼬박 정산하면서도 정작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은 사후 정산을 하지 않고 매년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의 경우 법정 지원액은 국고 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합쳐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액은 5조 7,900억 원으로 이 지원액이 2조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미 지원액이 무려 9조 6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미 지원액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후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민들의 보험료는 매년 4월 연간 실제 소득에 따라 꼬박꼬박 정산하면서 정작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을 하지 않아서 국고를 적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유재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지방조직권은 대통령으로 묶어놓고 지방자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권 역시 시도지사에게는 없습니다. 지방조직권은 실국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20년을 자치가 아닌 통치로 일관해 왔습니다. 어저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부분 보셨겠지만 이제는 지방 공기업을 행자부가 허가서부터 평가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제2의 통치의 희망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현 주소입니까? 시대를 거스르는 박근혜 정부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까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기업의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락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을 낮추고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 일양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도, 지하철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분야의 요금을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지방 공기업 부실, 물론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당연히 개혁해야 합니다. 과감한 구조조정, 경영 합리와 더불어 적자를 낸 공기업 임원들에게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평가까지 행자부가 직접 주관하고 청산 명령 역시 행자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분명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가 하겠다는 역할은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권한은 중앙이 갖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집권 통치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입니다. 지방재정의 독립,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고민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법 112조 2항 대통령으로 똘똘 묶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에 들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안 2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치를 할 수 있게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수현 의원님. 예, 저는 국토교통과 산업자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제3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전 공주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출발하여 익산역을 경유한 첫 KTX를 타고 용산역에 방금 전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충청과 호남의 교통혁명을 불러와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반나절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의 가장 큰 의미는 국토균형 발전입니다. 그동안 충청과 호남권은 정부 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지요. 호남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침체된 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남 고속철도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몇 가지 과제를 남겨놓고 있고 우리는 이 과제의 해결에 모든 지혜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이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의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국토균형 발전인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할 이 KTX 역세권 개발이 지방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주고 있어서 지지부진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교통망 구축과 지역 특성화 발전 전략 수립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중앙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 호남 고속철도의 서대전역 미경유로 인한 불편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전과 호남 모두의 요구가 타당하고 2016년 수서발 KTX가 개통이 되면 전체 운행 편수가 쟁점되는 만큼 이에 맞게 수요에 맞도록 적절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촉구합니다.
서대전 이용객들의 불편도 최소화하면서 호남고속철도 본래 건설의 정책적 목표인 국토 균형 발전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 간 2단계 구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당초 2017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선로가 아닌 기존 선로를 개량해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호남고속철도를 저속철로 전락시켜서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위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고속철도가 국토 균형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화주고 있으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 정부는 여당 뒤에 숨고 책임 있는 여당은 야당 뒤에 숨어 야당 보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여당의 모습입니다. 공무원 교원단체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야당 하자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공세로 시작해서 정치 공세로 끝내겠다는 새누리당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타협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급식 지원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야당 보고 입장 밝히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한 입장을 5월 달에 밝히겠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당당하게 지금 우리도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연금개혁은 일주일 만에 끝내자고 하고 당장 급한 건강보험 부가세 개편은 하세월입니다. 조삼모사를 대책이라고 태연하게 내놓고 폭탄을 하나씩 1년 내내 매월 투하하겠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거위의 깃털 뽑기입니다.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 당장 당정협의를 통해서 마련해서 6월 안에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